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이슈로 정해주신 게 바로 엔터 그리고 K뷰티인데요. 관련 AS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터 쪽은 어제 그래도 견조했습니다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한 3%에서 5% 정도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K뷰티 쪽도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상승들이 일부 나온 화장품 주식들이 좀 많았고요. 그 외에도 실리콘투라든가 APR 같은 경우는 나날이 신고가를 띄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어저께 들려온 반가운 소식 중에 보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찬사를 내놨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화장품들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5월달 초에 있는 중국의 연휴라든가 또 한한령 해제 이슈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S 들어봤는데요. 최근에는 비만약, 특히 경구용 비만약이 부각이 받으면서 네. 비만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테마더라고요. 네, 여름 더위와 함께 비만약이 분명히 좀 많이 쓰일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최근에 경구용 비만약의 3상 성공과 또 일주일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만약의 성수기는 여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치, 사실 비만약과 관련된 그 경구용 치료제는 빨라도 한 1년쯤 있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라는 건 기대치가 90%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한철은 비만약의 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테마들 미리 오늘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광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게 사실 별로 떠오르지 않는 분야인데 미리 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광반도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 TSMC가 남몰래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반도체라고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광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를 잇는 어떤 그 과정을 구리전선이 아니라 빛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신박한 개념이고 제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유리기판과 함께 미래 게임 체인저의 하나가 바로 광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려보고요. 또 다른 의미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광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발열이라든가 전력 문제, 통신 속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광반도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막에 나갔듯이요. 인텔이 최근에 이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내놓는 신제품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입히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여러 반도체 업체들도 광반도체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내년도 신제품에 실리콘 포토닉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죠. 2030년 정도 되면 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래 반도체의 핵심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광반도체 주목하시면서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반도체입니다. 광반도체 관련된 전문기업이고요. 광반도체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도 유럽과의 관련된 소송에서 이겨서 18개 나라에서 광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인정받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이버프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주 언급드렸던 광소자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만 광소자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 어느 종목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QSI인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기업이고요. 양자컴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자 관련된 개발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서울반도체, 파이버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본 QSI까지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전 섹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섹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체코 원전 2기 사업 규모로 24조 원에 해당하는 본계약이 5월 초에 임박했다는 뉴스가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해 볼 이슈가 공군 1호기가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체코 일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어제 국회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누가 타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공군 1호기가 간다는 거 그만큼 계약이 확실해졌거나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정전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불분명하지만 원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단위에서도 원전 확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28개의 원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2등이지만 2030년 정도 되면 미국을 앞서서 1등의 원전국이 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원전 에너지 믹스를 높이고 있다는 차원에서 원전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모든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캐나다 쪽에 우선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BHI입니다. 최근에 가장 좋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원전 기업이고요. 최근에도 5천억 대 이상의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요. 누적 수주액이 1조 2천억이 넘는다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운영에 들어가는 계측 설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역시 꾸준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그리고 BHI까지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주도 한번 열어봐야 될 텐데 전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광반대초 쪽에서 가장 기대가 큰 퀄리타스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3월 달에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변동성이 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광반도체라든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핵심 기술 고성능 인터커넥터 IP를 개발해서 미국의 유력 기업과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어떤 키워드가 가진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온디바이스 AI 쪽 이슈가 나올 때도 우리나라 4대 반도체, 이름 뒤에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는 종목들이 4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좋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77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